이 책이 금속노동조합 여성위원회에서 엮으신 책인데요. 이 낭독회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후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역사가 이야기이길 바랐다. 연표로 정리된 역사에는 여성의 목소리가 삭제되어 있다. 금속노조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낌과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다. 금속노조 창립 20년, 18만 명의 조합원 중에 약 1만 명, 6%의 여성 노동자가 있다. 이제껏 한 번도 조명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없었던 금속노조 여성 노동자들이 말한다. 1959년에 태어나 대우자동차에 입사해 34년간 자동차를 만들다가 정년퇴직한 이노이부터 1994년에 태어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해 용접일을 하는 변주형까지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 노조를 만들고 싸워온 금속노조 언니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든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녀들은 자동차를 조립하고 배를 용접하고 식당에서 밥을 하고 전기 코드를 만들고 핸드폰을 생산하고 자동차 램프를 검사하고 범퍼를 운반한다. 이 중 어떤 노동이 남성의 노동이기에 금속노조의 여성조합원은 단지 6%일까? 여성 노동자들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이미 하고 있다. 이 중 어떤 노동이 부차적인 노동이고 어떤 노동이 덜 중요하며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노동자의 55% 수준일까? 2021년 여성 노동자들의 일터는 많이 다른가? 1987년 8월 29일에 노조를 만들었다. 중식 보고대회 때 식탁에 올라가 선동하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다. 이게 사람이 먹는 밥입니까? 이렇게 말하며 식탁을 탁 엎으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질렀다. 노동조합과 함께 하자고 말하는데 누가 내 다리를 꽉 잡고 있었다. 다리를 너무 떨어서 쓰러질까봐 잡아준 것이었다. 삼성과 LG 백라이트는 전부 우리가 생산했다. 지가 가면 강제로 배치 전환, 휴가도 쓸 수 없고 목표 물량을 못 채우면 잔업이었다. 일본 본사에서 관리자들이 출장 오면 술 접대를 시키기도 했다. 성희롱은 기본이었다. 우리는 돈 몇 푼 더 받자고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과 노동자로서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든 것들이 TV, 핸드폰, 자동차, 심지어 우주선에도 들어간다고 들었다. 나사에서 상패를 받은 적도 있다. 내가 위원장이 된 후 노조 간부의 성폭력 사건이 터졌다. 나는 성폭력 가해자를 해고하라고 회사에 요구했고 노조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공개할 테니 정확하게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입사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22년째 차별받고 있다. 여성의 노동은 아르바이트 취급하면서 관행이고 회사 정책이라고 말한다. 대체 관행은, 정책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 2018년 50년의 관행을 바꾸기 위해 20년 동안의 자료를 정리해 통계를 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2019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K씨가 남녀 차별한 게 맞으니 시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회사는 여전히 관행이라고 우기고 있다. 결혼 전 나는 삼남전자에, 남편은 SJM에 다녔다. 둘 다 각 지회 사무장이었고 금속노조에 막 가입해 같이 집단교섭에 참여했다. 그러다 2003년에 결혼했다. 결혼과 임신으로 많은 일이 꼬였다. 그때만 해도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니 난리가 났던 것이다. 회사가 나 혼자 창고에 보내더니 책상 하나 주고 허드렛 일만 시키기 시작했다. 삼남전자를 그만두고 1년 후 경기지부 지역지회 사무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번엔 부부싸움이 시작됐다. 우리의 치열한 싸움의 주제는 언제나 애는 누가 볼 건데 였다. 아들이 4살 때 울산지부 교육선전부장이 되었는데
벌써 13살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은하야,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어. 그전에는 나를 상우 엄마라고 소개했는데 요새는 은하 시어머니라고 하더라.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 내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 불리는 게 아니라 금속노조 울산지부 고은하가 됐으니까. 여성 노동자가 2004년부터 업체 관리자인 조장과 소장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 피해 여성 노동자만 해고했다. 수정아, 내가 여기서 멈추면 비정규직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도 참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거라 멈출 수가 없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산재 신청을 했고 인정되었다. 제조업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가 만들어졌다. 연대는 당장의 승리를 가져다 주진 못할지라도 싸우는 동지가 하루하루 버틸 힘을 준다. 풍요롭고 무엇보다 아름답다. 이 엄청난 이야기책을 엮어내신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권수정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왜 이런 책을 내게 되셨는지 배경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2011년에 금속노조에는 김진숙 동지가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해서 구조조정을 막아낸 투쟁이었고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던 여성 노동자가 해고된 이후에 여성가족부 앞에서 128일 농성을 해서 복직을 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까? 우리의 정체성은 뭘까를 생각했고, 금속노조 남성도 안 되고요. 네. 금속노조의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것이 뭘까? 저는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킨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태어났을 때부터 여자는 튀면 안 되고 똑똑하면 안 되고 말이 많아도 안 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권장사항은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성이 명령을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실 우리한테 가르치는데, 노동조합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토론해서 결정합니다.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노동조합은 물어봅니다.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했던 것을 나의 요구를 위해서 동지들을 배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아이를 키우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나의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투쟁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금속노조에서 모범 단협안을 새로 개정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모범 단협안은 새로운 신규 사업장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기준으로 회사에 요구를 해라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0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거죠. 남녀평등과 모성보호라는 이 장의 이름은 87년도 민주노조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이 오다가, 남녀평등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표현이다. 인권장을 새로 만들어서 성별에 따른 아니면 뭐 장애, 유무, 출신 국가,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 혹은 성적 지향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문화하고, 성소수자들도 단협에 의해 배우자의 휴가 이런 것을 다, 그러니까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힌 거죠. 사실 이 내용의 출발점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안에 담겨있는 차별금지의 항목들이거든요. 우리나라 국회가 14년이 넘도록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를 못했는데 금속노조에서 먼저 이것을 모범 단협안으로 박았고, 이것이 실현되는 현장이 얼마나 평온해지는지를 본다면 차별금지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겠네요. 저는 그래서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국회도 남녀 동수로 구성을 하시고 우리 노동조합이 해야 될 건 우리가 하고 정치를 하시는 대통령님께서 되셔서 그런 일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0년도 훨씬 지난 얘기를 오늘 잠깐 했는데요. 그때만큼
약간 좀 떨리기도 하고요. 여성 노동자로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그 진보당 대선 후보 동지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서 불평등과 맞서 싸우고 있는 모든 여성 노동자들 반짝이는 삶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조조끼라고 하는 빛나는 갑옷을 입고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싸울 이 언니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 멋진 언니들의 길을 따라 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반짝이게 될 거라 믿습니다.